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탄드부동산 김혜성 대표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베트남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숙소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전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에어비앤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장점과 단점을 2탄 3탄으로 나눠서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장단점을 한 번에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장점은 딱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한국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제 보증금도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위치 선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베트남 같은 경우도 물론 위치 선정은 중요해요. 하지만 이 보증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장래희망이 진짜 나는 건물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번 정도는 이제 가볍게 오셔가지고 이제 베트남에서 정식적으로 허가 받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트남에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할 때 일단 장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단점이라기보다는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 땀주라는 거를 신청을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뭐 바로바로 땀주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에어비앤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땀주를 신청을 안 하시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땀주는 이제 전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거주신고. 근데 이제 거주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거주신고가 사실 좀 귀찮긴 해요. 귀찮다고 안 하시면은 나중에 벌금 물을 수 있으니까 거주신고를 꼭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하실 때 게스트들이 오셔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들을 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에어비앤비를 하다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다 빠이빠이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여행으로 오셨다가 나가셨는데, 집에 풍선이 엄청 많은 거예요. 풍선이 이만해요. 이만해. 전 그 풍선이 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근데 무슨 마약 벌룬? 무슨 벌룬이었어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풍선 안에 가스를 넣어가지고 그 가스를 흡입하고 약간의 이렇게 환각 증세가 일어나는 그런 마약 같은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가다가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인스펙션을 하셔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 그러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뭐 반문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이제 반문화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윤락행위를 해요. 여기서 윤락행위를 하는데, 이제 뭐 유흥업소나 가가지고 이제 뭐 여자분들을 만약에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윤락행위 하는 여성을 데리고 와서 뭐 여기서 하룻밤 잔다, 만약 그러다 걸리면 바로 쇠고랑 찹니다. 바로 추방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희가 맨날 고객들을 감시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게 가장 이 베트남에서도 지금 이슈로 잡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요. 손님들을 잘 골라서 받으셔야 돼요. 물론 이제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꼭 그걸 한 번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는 이제 그런 윤락행위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우리는 동의를 못한다. 그러니까 미리 입시를 하실 때 그거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요. 여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윤락행위하는 여성들이 만약에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뭐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고, 여자분들이 이렇게 야한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은 딱 업소에서 일한다는 그런 사람들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경비원들이 경찰들한테 연락을 해요. 아파트 내부에 있는 경비원들이. 그래서 경찰들하고 짜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끔 오세요. 이제 막 60세 되시는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베트남에 편하게 가시라고 호텔보다는 뭐 수영장도 있고 뭐 이것저것 아파트 단지에 헬스장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5성급 호텔을 보내주기는 힘들고, 부모님 여행 보내드리는데 3성급 이런 모텔 같은 데에다가 보내긴 힘들고, 또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이제 좋은 아파트에 잡으셔가지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좀 쉽지가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에어비앤비라는 건요, 저희들이 호텔처럼 매번 수건을 빨아서 해드리고 침대 커버 바꿔드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를 바라시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한두 분이 아니세요. 제가 볼 땐 열에 한 9분 뭐 커버 안 바꿔주세요, 빨래 안 해줘요, 뭐 수건 계속 갖다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개인의 성향이에요. 임대인이 어떻게 임대를 주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아니면 입실하실 때 처음에 다 붙여놓으세요. 수건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한번 갈아드립니다. 혹은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그 아파트 단지 내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 해놓으시고,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런 것들 다 거기 종이에다가 적어 놓으시고 그러시면은 조금 이제 연락이 들어오세요. 사실 임대를 해주고 나서 이제 에어비앤비로 고객이 들어오고 나서 에어비앤비 고객이 계속 연락이 오면은 뭐 한 채, 두 채 운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세요. 근데 막 10채, 20채씩 운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정식적으로 사업으로 그거를 생각하셔갖고 하시는 분들은 클레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가지고 초반에 이제 뭐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종이로 A4 용지 이렇게 하나로 해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그분들이 그걸 다 읽으세요. 다 읽으신 다음에 그대로 보통 하기 때문에 손님이 한 번 들어올 때마다 클레임들이 있었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다시 생각을 하고 짚어보신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그 종이에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손님들도 그 종이 보시고 어느 정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제 팁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일전에 한 40채 정도를 제가 운영을 했었어요. 베트남에서. 자, 40채 정도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에어비앤비로만 하면 안 돼요. 특히 에어비앤비는 에어비앤비로 오시는 것보다 호텔스.com, 뭐 부킹.com 뭐 이런 웹사이트들 많이 있잖아요.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요. 블로그나 웹사이트나 혹은 뭐 소개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오시는 고객들마다 전부 다 만족을 시켜주시면은 에어비앤비 사업을 좀 더 늘려보겠다 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거예요. 여기는 그 AIS나 뭐 EIS, BIS 이런 국제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국제학교들에서 썸머스쿨이나 뭐 윈터스쿨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썸머스쿨 하는 그 한 달 기간하고 윈터스쿨 하는 그 한 달 기간 이런 데는 사람이 미어 터져요. 그때는 이제 숙소 가격을 조금 올리셔서 받으시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한 10%씩 뭐 15%씩 올려가지고 이제 보통 받으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성수기다 보니까. 근데 아무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국제학교가 있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요즘 이제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AIS가 윈터스쿨을 많이 해요. 근데 윈터스쿨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선 에비뉴라는 이제 노바랜드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가까운 뉴시티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이제 뭐 비눔 센트럴파크나 뭐 마스터리 이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비눔 센트럴파크나 이런 데는 또 스쿨버스가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스쿨버스가 운행이 되는 곳으로 이렇게 보신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요.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에어비앤비는. 근데 제가 한때 운영을 했었을 때는 에어비앤비 말고 저는 이제 많은 이제 사이트들을 통해서 이제 유입이 됐었는데 에어비앤비로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어비앤비는 갑과 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갑이 누구냐? 갑이 집주인이 아니에요. 갑은 게스트입니다. 그리고 호스트가 을이에요. 왜냐? 자, 이제 뭐 저희들이 에어비앤비 서비스를 막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에어비앤비는 후기를 다는 경우가 있어요. 후기를 다는데 이 후기를 달 때 이제 뭐 별 하나에 뭐 평점 1점, 뭐 2점 이렇게 주면은요. 나중에 에어비앤비에서 검색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운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게스트가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만족을 시켜주고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거니까 최대한 별도 많이 주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또 손님들한테도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어비앤비 사업 하실 때 이런 뭐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자기 사업 한다는 게 남의 돈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슈퍼호스트라는 게 있어요. 슈퍼호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 슈퍼호스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저희가 다 진짜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슈퍼호스트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슈퍼호스트가 이제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건 생략하고 슈퍼호스트 된다는 건 거의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슈퍼호스트가 된다는 거는 아예 생각을 안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에어비앤비가 국내 웬만한 업체들보다는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이제 뭐 야놀자나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인데 이 국내 업체보다 아무래도 비싸기 때문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도 인원들도 많죠. 뭐 야놀자나 이런 건 이제 한국에서만 진행하는 거지만 아무래도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일단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이 베트남 사람이나 뭐 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어마어마하게 오세요. 뭐 한두 나라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실 때는 외국인들마다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얼만큼 유입을 잘 시킬 수 있는지, 뭐 영어, 중국어 가능한 직원들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 본인이 영어나 중국어, 뭐 베트남어 다 하실 수 있으시면은 여기서 이제 전화번호 다 그런 식으로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제가 사실 이번 에어비앤비 동영상에 대해서는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단점은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도 많고, 그리고 그 호스트에 대해서 불리한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면 에어비앤비 사업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음 영상에는 좀 더 다른 풍부한 구성으로 해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